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앤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이재명 네. 대통령이 전에 BBC와 최근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 오늘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당장 폐기하지 않고 생산하는 걸 일시적으로 동결하는 조건이라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합의를 그렇게 하면 그거는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전했어요. 네, 맞습니다. 먼저 해석해 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제 유엔 총회 참석위에서 출국하기 전에 미리 외신들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BBC, 로이터입니다. 예. 일단 BBC에서 한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폐기는 아니고 핵 프로그램의 동결만 하더라도 잠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어떤 거래, 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납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얘기는 지금 현재 북한이 매년 15개에서 20개 정도 핵무기를 추가하는 상황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북한이 아예 핵무기를 없애버리는 건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지 않냐라고 판단해서 일단 예. 동결만 하더라도 이게 임시 조치이고 그렇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밝혔고요. 그래서 사실 결실 없는 최종 목표 비핵화보다는 그 중간 단계로서 동결도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2019년에 북미 핵 협상이 그때 이제 재개가 돼가서 이제 언급을 얘기를 하면서요. 네. 그때 됐었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상호 신뢰가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서 뭔가 얘기를 나눈 것 우리도 수용할 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 이제 또 하나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한 내용이 좀 공개가 됐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하는데 3,500억 달러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근데 이거 미국에서는 가능하면 현금으로 달라. 네, 네. 우리 측에서는 그건 사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게 GDP 대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걸 뭐 몇 년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상당히 많은 양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대통령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우리 근로자들 구금 사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BBC와 인터뷰에서 한국 국민들이 겪은 여러 가지 좀 가혹한 처우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만약에 이런 일이 반복이 되거나 또 발생을 한다면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더 주저하게 될 것이다라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에 비가 온 다음에 땅이 굳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예. 미국과 좀 더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근데 또 하나는 그 열병식 때 이제 푸틴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시주석 셋이 네.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좀 중간에서 난처한 입장이긴 합니다.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은 계속 어느 쪽이냐고 물어보는데 그렇다고 우린 중국 편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 푸틴 대통령과 시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세 사람이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경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은 맞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네. 예.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도 이 비핵화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핵화가 절대 없고 단계적 비핵화는 마주 앉을 명분을 허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만날 수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좀 좋은 추억이 있다라고 네. 하면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은 좀 열어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좀 실마리를 던져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왜냐하면은 양쪽 모두가 비핵화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북한은 절대 비핵화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미국은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물론 예. 알 수가 없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동결은 어떤가라고 이제 힌트를 준 거거든요. 예. 네, 뭐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시 만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나온 얘기인데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고 미국이 비핵화 집념만 버린다면은 예. 현실을 인정해서 거기에 기초해서 마주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번에 유엔 총회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뭔가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예. 네. 김정은 위원장은 진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호감이 많은 듯한 메시지를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미국 쪽에서 북한에서 핵무기 포기를 시킨다면 그건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는 부분도 예. 분명히 밝히긴 했습니다. 전제는 항상 달고 네, 있고요. 예.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근로자 구금한 다음에 하루 늦게 풀려난 이유가 좀 우리 미국 네. 사람들에게 한국의 전문적인 기술 좀 알려주면 안 되겠냐, 미국에 더 머물면 안 되겠냐, 그 네. 얘기 때문에 하루 더 머물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 더 못 풀려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그 기술 인력들을 굉장히 대우를 잘 해줄까 싶었는데 기술직에 대한 비자 신청 수수료 100배 올렸어요. 네. 이거 너무 안 맞지 않아요? 상황이? 안 맞는 얘기가 맞습니다. 네. 근데 일단 첫 번째는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한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고급 인력들을 데려오고 싶긴 한 거죠. 네. 그렇지만 미국은 데려오긴 오되 돈을 내라라는 예.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100배를 올리겠다는 건데 중간에 약간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네. 하워드 러트릭 상무장관은 처음에는 이 H-1B 비자, 그러니까 예. 전문직들만 올 수 있는 그런 비자인데 이거를 수수료를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대비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 그러니까 100배를 인상을 하게 된 건데요. 대신에 이걸 하면서 신규 신청자, 갱신 신청자 모두에게 연간 10만 달러씩 6년 동안 부과할 수 있다라고 밝혀서 그러니까 매년 1억 4천만 원씩 매년 갱신해야 맞아요. 돼. 매년 내 6년 동안 이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혼선이 있었는데 기업들 측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니까 백악관 대변인이 다시 해명을 했습니다. 그건 아니고 신규 발급할 때만 한 번 내는 거라고 해명을 예. 하면서 약간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중간 과정에서 뭐 미국의 IT 기업들 이런 데서는 굉장히 혼선이 많았습니다. 예. 혹시라도 해외 나가 있는 사람들은 빨리 들어와라. 왜냐하면은 이 비자 부과하는 것이 21일 0시 1분부터 되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반드시 들어와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인력은 데려오긴 오되 만약에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싶으면은 돈을 내라 이렇게 얘기가 예. 되는 건데요.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미국 근로자를 좀 더 많이 고용해라. 그 의미가 깔려 있는 겁니다. 러트릭 장관도 말을 한 것이 미국에 좋은 인력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못한다. 그러니까 외국 인력들이 들어와서 미국 국내 근로자들의 일을 빼앗는 것은 하지 말아달라.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내고 와라라고 해라는 거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좋은 대학을 나와서 대졸자들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일을 못하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미국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기 위해서는 이 돈을 내고 들여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자 발급비 1억 4천만 원 내기 부담스럽지. 그러니까 네. 미국인 쓰라고 먼저 이런 쓰라고.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10명 데려올 거면 1명 예. 이런 식으로 줄이고 그 나머지는 미국 근로자를 현지에서 채용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지아주에서 현대자동차가 미국 대학에서 이제 신규 고용하기 위해서 취업 설명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일이 흘러가는 것으로 보이고 또 이런 부분도 정치인이자 또 사업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익을 챙기는데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예. 이 트럼프 지지층인 마가 진영에서 특히나 이 H-1B 비자 발급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고 하던데 네,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마가 진영에서 불만을 가지는 것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결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마가의색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고급 인력들을 해외에서 싸게 데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돈으로 100만 원 정도 주면은 이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더군다나 미국 근로자를 안 쓰는 것 아니냐, 우리 일자리 빼앗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그렇지만 또 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H-1B 비자는 쿼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8만 5천 명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이 8만 5천 명 대비해서 한 10배 정도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비용이 저렴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데려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까다롭게 검사를 하기 때문에 마가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100% 옳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실력이 안 되는데 사람을 설령 데려오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예. 어쨌든 이제 미국 백인들 또 일반 근로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 때문에 혹시 우리 일자리가 빼앗기는 것 아닐까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기업들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업들은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 그 비용을 대고 근로자를 데려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만한 실력이 되는 인재들을 데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가 입장을 100% 수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업들도 이제 사실 앞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거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 뉴욕타임스도 그렇고 악시오스 이런 매체들도 앞으로 IT 기업들, 금융권 이런 곳에서도 정말 뭐
1억 4천만 원 정도 한 사람 데려올 때마다 그 비용을 댄다고 하면은 뭐 수조 원이 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미국 전문직 비자 쿼터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8만 5천 개라고 네. 하면 그게 어쨌든 경쟁률이 10대 1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인구가 많이 지원하는 국가들이 뭐 인도, 중국이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인도가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왜냐하면은 이 H1B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서 인도 사람이 70%입니다. 아, 제일 많군요. 네, 그러니까 인도가 워낙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 예. 인력이 많다 보니까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도 외교부도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인도 산업계를 포함해서 모든 관련 기관들이 모니터링하고 있고 특히 사실 인도와 미국이 이 H1B 비자를 통해서 인도는 좋은 인력들이 미국에 가서 일을 하게 되고 미국은 그 덕분에 좋은 인력 때문에 IT, 뭐 금융 쪽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불을 창출했거든요. 그럼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나라 모두가 좀 뭔가 손해가 있지 않겠냐라고 말하면서 인력들의 자유로운 이동 그리고 교류가 두 나라 경제 모두에게 도움이 됐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예.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정보기술산업협회인 나스콤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특히 고용시장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면서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특히 미국의 경제 혁신 그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인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공지능, IT, 뭐 AI 이런 것들 발전하는데 인도 인력에 상당한 부분 기여를 했는데 예. 이거 좀 힘들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2일 날 워싱턴 DC에서 미국과 인도 대표단이 이제 무역 협상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데 네. 원래는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가 많이 구매를 해서 이걸 어떻게 줄일 것인가 또는 뭐 인도산 유제품 농업시장 개방 문제를 두고 얘기를 할 것을 알려졌는데요. 갑자기 지금 H1B 비자 문제가 나오면서 네, 이제 주제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의 추모식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네. 이미 뭐 하루 전부터 미국 전역에서 몰려온 추모객들로 추모 열기가 뜨겁다고 하던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뭐 주요 인사들이 많이 참석을 했죠. 네, 뭐 트럼프 대통령, 벤스 부통령, 마크 루비오 상무장관 그리고 수지 왈스 뭐 보좌관 포함해서 그 소위 말하는 핵심 인사들이 다 참석을 한 네. 상황이고요. 하루 전부터 이 터닝 포인트 USA 찰리 커커가 만든 비영리 단체인데요. 거기 앞에 정말 인산이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찰리 커크다. 나는 이민 세관 단속을 지지한다고 쓰여진 문구가 그런 있는 티셔츠를 입고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예. 특히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은 사실 공화 민주 두 개로 쪼개져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워크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올바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낙태 문제라든지 성차별 그리고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워크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추구하는 그런 이념들을 워크라고 말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근데 이 워크 때문에 자신의 얘기를 하지 못했던 소위 말하는 우파들이 이번에 찰리 커크의 죽음 덕분에 아 나도 좀 얘기를 하고 싶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서스럼없이 해뒀던 커크가 죽었기 때문에 너무나 애도를 강력하게 표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 소위 말해서 트럼프 일경 정부 때 샤이 트럼프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가 말하는 것을 심정적으로 공감은 되지만 대놓고 말하기에는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러지? 저런 말 어떻게 함부로 하지? 이런 게 있었는데 찰리 커크가 죽음으로 인해서 예. 사람들이 나 이제 솔직하게 말할 거야. 그리고 이 공식적인 추모 행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당신도 그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도 그랬어라고 말하면서 약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예. 좀 속 시원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싶은 장소가 마련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가지고 좌파와의 전쟁이다 선언하면서 대통령까지 힘을 실어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좀 그동안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던 우파들이 집결하면서 이번 예. 행사에 거의 10만 명 정도 온다고 합니다. 원래 거기 행사하는 스테디움이 6만 3천에서 7만 3천 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네. 모자라면은 다른 지역에 그 아레나까지 개방을 해서 다 수용한다고 하니까 예. 아마 이번 추모 행사를 계기로 해서 우파들이 집결하는 그런 장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 진영 간의 결집이 계속 네. 세지면 갈라지는 게 더 클 텐데 저희가 여론조사를 표로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표를 네. 보면서 그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극단적으로 서로가 갈라지는 그런 분위기를 걱정 많이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에 AP통신과 시카고 대학교 여론조사센터가 미국 성인 1,183명을 대상으로 예. 조사를 해본 건데요. 음. 찰리 커크가 죽고 나서 했습니다. 11일부터 15일까지 커크가 10일 날 사망했거든요. 네. 그래서 해봤더니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응답자의 75%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요. 6월 달에도 똑같은 질문 해봤거든요. 그때는 비율이 62%였습니다. 네. 그런데 3개월 만에 10% 넘게 포인트 올라가면서 미국의 어떤 그 사회적인 분위기,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 또 하나는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대답이 6월 달에는 29%였는데 이게 51%까지 올라가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아졌고 예. 특히 연령대를 봤었을 때도요. 45세 미만 미국의 응답자들은 잘못된 방향 가고 있다는 응답이 61%였는데요. 네. 45세 이상은 43% 약간 낮아졌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냐라고 좀 들여다봤더니요. 일단은 정치적인 폭력,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져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적 폭력이 심하고요. 그것 때문에 사회적 불안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찰리 커크가 암살당하면서 이런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민자 문제까지 겹쳤거든요. 그래서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겹치면서 미국 사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걱정하면서 바라보는 시각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번에는 중동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총회를 앞두고 영국과 캐나다가 이 G7 가운데는 처음으로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공식 인정을 했는데요. 미국은 계속해서 팔레스타인을 국가 승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팔레스타인의 주권을 인정한 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많은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당연히 미국과 이스라엘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이 193개 국가인데 지금 150개 국가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건데 원래 두 국가 해법이라고 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그냥 공존하도록 둡시다라는 것이 원래 합의한 내용인데 예.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하는 행동을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아예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겠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지금 현재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만약에 두 국가 입법을 인정하게 되면은 하마스의 테러 행위를 보상해 주는 거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하마스를 인정한다기보다는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습니다. 예. 근데 대신에 이제 하마스도 투표를 통해서 이제 정권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어쨌든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에 지금 하는 전쟁에 대해서는 거의 많은 국가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함으로써 그런 부분을 견제하려고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월드니쇼 오늘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